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23년 12월 20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문화임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고조선의 도읍지, 아마 저도 예전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추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조선이 만주에서 시작했겠구나. 우리의 주된 뿌리는 만주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결국은 이제 위세가 좀 약해져서 한반도에 정착을 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부여, 그다음 고구려 이런 식으로 좀 이어졌구나. 예,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고조선이 가장 활발했을 때는 지금 중국 대륙의 내부 깊숙이, 뭐 북부지방은 당연히 그렇고, 뭐 황하 유역에서도 그랬고,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갔다. 그래서 뭐 고조선의 영향을 받는 여러 종족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뭐 중국이 힘이 있을 때 만든 역사서에서는 뭐 동이족, 뭐 9개 동이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것이고, 그게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역사 소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여러 단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 반, 역사 반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말에 관심이 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그 말을 가지고 고조선의 도읍지를 한번 유추해 보자. 항상 우리 말이라는 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은 옛날에 한밭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게 대전이 된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달구뻘.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음을 해서 대자가 들어가고, 벌자를 달구벌, 벌판이니까 그 구자로 된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의 이야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스라블에서 시작했다. 예, 그 스라블이라는 단어가 신라가 한 1000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도라는 명칭으로 일반 명사가 됐다. 그래서 그게 여러 변화를 거쳐서 서울이란 말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역사 쪽에서 진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종합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지고, 그런 데서 어떻게 한 가지의 시도,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힌다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찌르다 보면 하나 뭐 맞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신 분 없으실까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제 채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최치원의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인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풍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서 풍류라고 했다. 옛날부터 옛날 조상들이 남긴 말에 포함되어 있다. 최치원 때 이미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풍류다. 지금도 우리가 풍류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술과 기생을 떠올리는 것이 요즘은 이제 좀 뭐 한량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저한테는 상당히 큰 자극이었거든요. 이걸 한 5, 6년 전에 처음 봤는가 싶어요. 예, 예. 이 책을 통해서 본 겁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지연이가 주장한 것은 풍류를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때 풍류라고 안 읽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살펴보건데 이두식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두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의외로 뿌리가, 기본적인 단어들은, 낱말들은 안 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연이의 그 해석이 참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또. 또 검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연이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을. 그도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었겠죠. 저는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는 거겠죠. 그렇지만 틀릴 수는 있어요. 풍자다. 풍을 그때도 바람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흔적들을 봤을 때 바람이다. 거기서 바자를 따온 거예요. 예, 류. 그때도 류를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중국 발음이 아니고 류로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자를 동요족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리을을 따왔다. 그래서 풍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밝으로 읽어야 된다. 밝다. 밝히다 할 때 박자. 박다 할 때 박자. 그걸로 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도는 뭐냐? 밝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의미가 깊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컴컴했던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 우열 관계가 있는 문명이라고 봤을 때는 그쪽을 개화시킨다. 개몽시킨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해하게 만든다.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부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해준다. 이게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비슷한 말씀, 유사한 말씀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전에 풍류를 발음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을 갖다가 보면은 뭐 어떻게 읽었을까? 주신이라고 있죠. 주신의 제국 태왕사신기에서는 주신이라고 읽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진족이라는 단어 있죠. 청나라의 바탕이 됐던 만주족. 여진을 한자 발음대로 읽으면 쭈이친 이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일부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뭐 예전에 선비족 옛날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틀릴 수 있습니다. 선비족도 이렇게 읽었다. 그 선자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도 원래는 주신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조선의 이름은 훨씬 더 글로벌한 이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아침 조자는 그 당시 우리가 아침을 뭐라고 읽었느냐? 저는 아사라고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사 참이잖아요. 아침 참이거든요. 아침 무렵이라는 뜻이죠. 그 아사가 들어가고 일본에서는 아직 아사라고 읽죠. 아사코 조자 아침에 태어난 아이 조자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쓰죠. 아사코. 그래서 아가 있다. 거기서 선은 뭐냐? 사실 조선 한자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선은 뭐냐? 이거는 시옷 받침이다. 뒤에가 시옷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풍류가 발 리얼 기억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것은 아사다. 아시나 아사로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옛 고조선의 수도 그때 조선이죠. 수도가 아사달이잖아요. 그럼 그게 설명이 돼요. 지금 많은 나라의 고대 국가들 보면은 나라의 명칭과 수도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 하나 큰 간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달은 봉우리, 땅, 지금도 땅의 어원이라고 생각해요. 응달, 양달, 우리 지금도 쓰죠. 그게 아주 고대어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땅으로 정착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스나 아사, 달, 달, 아마 아사 이 정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아사달이다. 아사라는 국가의 수도가 아사달이다. 자, 이게 누구누구의 땅인데 해가 뜨는 땅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스탄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파키스탄은 종족이 사는 땅, 뭐 투르키스탄, 키르기스탄 엄청나게 많죠. 예, 그 다음에 뭐 러시아로 가면은 그 안에 있는 공화국들을 보면 탄자 많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있다. 우리의 말은 엄청나게 고대 아시아의 원료에 가깝다.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설명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말로는. 그 말들이 파생되어 왔다는 것, 파생되는 형태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즉,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말로
그들의 이해 못하는 것을 그들이 쓰는 말의 어원을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말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은 즉 우리가 그 원류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앗하고 아스제가가 글로벌한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선이 아사라고 불렸다면은 이게 아랍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태양,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아침하고 똑같죠. 해가 뜨는 곳이 시기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태양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예. 자,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아스만, 스리랑카 아슬,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는 아카시, 우즈벡, 카자크, 아스만 이겁니다. 다 아사잖아요. 어원이. 이걸 태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귀한 신분, 고귀한 가문의 성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오스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스만 제국할 때 오스만 아마 어떤 패밀리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가문이. 근데 그 터키 사람들이 오스만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양. 네.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좀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응달, 양달 아까 말씀드렸고 봉우리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닭개로 남아 있고 우리 고구려에서는 달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케시마라는 게 일본에 우리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한자로는 죽도예요. 대나무 죽자를 써서. 근데 뭐 독도에 대나무가 자랄 리는 없는 것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구려 말로 하면 설명이 돼요. 봉우리처럼 바다 위로 쏙 올라와 있는 그런 섬이다. 다케시마다. 시마야 어차피 섬하고 상당히 비슷한 단어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이 하나 더 덧붙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그 바보 온달이 이제 뭐 중앙아시아 민족이다. 소위 뭐 몽골족이다. 뭐 그란족이다. 그거야 뭐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바뀌어 불렀을 수 있는데 자, 온달 장군이 뭐 몽골족이다. 뭐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몽골에 가보면 그 당시는 그게 몽골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몽골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 대화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달이죠. 온달, 온돌 그런 지명들이 있어요. 몽골에 가면. 성스러운 곳이에요. 보통 좀 볼록한 곳, 산.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할 때 온하고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돌, 달은 이 봉우리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추적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어디서 이주해 왔겠죠. 좀 이따 이제 우리 단군 신화 말씀을 드릴 텐데 현지 세력과 이주해 온 세력이 뭉쳐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목민족, 북방민족, 유목이라는 말보 저는 유목이라는 말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북방 문화가 왔다는 거죠. 자, 그걸 볼 수 있는 말이 이 흔적에서 있다. 우리가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한이 바람은 서풍이다. 된 바람은 북풍이다. 자, 말이 되죠. 된 바람, 심하고 좀 이제 견디기 어려운 바람이라는 뜻이죠. 대신 남풍을 뭐라고 그러느냐? 맞바람이라고 그래요. 맞바람은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우리랑 마주치는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예. 새바람은 새로운 바람이고 상당히 좋은 뜻이에요. 희망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북쪽, 그것도 북서쪽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으로 내려오면서 남풍이 부니까 그걸 맞바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뒷바람이 아니고 맞바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말로써 우리가 우리의 원류를 추적할 수 있다. 예. 중앙아시아 쪽에서 북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현지랑 섞여서 우리의 뿌리가 됐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 그리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나 아랍에서 발견되는 말, 심지어 유럽에서 발견되는 말까지 우리말 속에 남아있다. 많은 경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단군신 한번 볼게요. 여기가 내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단군신에 보면 환인이 있어요. 환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환웅인데 이걸 환인 자체가 보면은 이미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밝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야, 나 거기 그쪽은 내가 환하지 하는 거, 내가 박식하지, 다 잘 알지, 꿰고 있지 이런 뜻이잖아요. 박다랑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한자화 시키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한자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이 깨우친 사람이고 그 아들 이름 환웅이고 그가 결혼한 곰이 웅녀죠. 웅녀가 이제 곰이 사람이 된 건데 이미 환웅에 웅자가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저게 뭐 영웅 웅자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렇게 해서 당군 왕검이 나와서 우리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런 건데, 아까 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웅녀라고 봤을 때 환웅은 누구냐? 환인과 환웅은 누구냐? 북방민족, 그 당시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세력. 그럼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거기는 이주민족이에요. 소수겠죠. 정말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하고 현지에 호랑이와 곰으로 대별되는 그 외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곰을 숭상하는, 곰을 토템으로 모시는 그런 종족과 규합이 돼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 그것이 홍산 문명이다. 네. 그래서 그들의 왕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당군 왕검이다. 당군은 탱그리 칸이다. 지금 중앙아시아에 심지어 터키에 가니까 탱그리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터키는 사실은 뭐 400년, 500년 뭐 요때 성장이 된 민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원전 3세기, 죄송합니다. 기원전 3000년, 4000년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우리 것을 차용해가 때려볼 수 있어요. 우리는 터키보다 몇천 년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왕, 탱그리 칸이고, 왕검은 뭐냐? 저는 왕칸이라고 봅니다. 지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즉, 당군 왕검은 하늘과 지상을 다 꿰고 있는 이런 인물이다. 엄청난 이름이죠, 그러니까. 네, 예, 예. 자, 그래서 또 하나는 탱그리 그 문화라는 것이 사실 기원전 3, 4천 년부터 있었다. 네. 자, 그게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주를 해야만 됐고, 저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이런 무렵, 전 세계에 홍수가 많이 나던 그 무렵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정착지에 살 수 없게 된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한 갈래가 동북아로 왔고, 그 중에 코드가 맞는 우리 조상들 누구와 직계와 결합이 돼서 몸통을 형성했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 하나의 문화적 DNA가 돼서 지금 우리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홍산 문명이 그 문명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핵심적인 사안이죠. 원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오랑캐들이 살던 땅인데 자기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문명이 이제 발견돼서 곤란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 홍산 문명을 보면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시작된 문명이에요. 서기 6000년, 서기 전 6000년이죠. 6000년, 7000년 요때거든요. 그때는 신석기 말기라고 봐야 돼요. 농경은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문명이 있었고, 서기 전 한 3000년, 3500년쯤에 와서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즉 그것은 잉여 생산물이 많아져 가지고 사회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지휘 계급이 생기고 각각에 맡은 일이 생기고 전문적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형성이 됐고 모시는 신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다. 이게 이제 문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이제 옥이 나온 거고, 이 옥이 뭐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옥이고, 지금 그 요동반도의 산지에서 나오는 옥과 동일하다 이렇게 뭐 중국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뭐 제가 이 KBS 역사 스페셜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 이 옥의 모양을 한번 보면은 이게 곰의 모양을 딴 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당군 신화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더 우리의 후손들이 아직 부족해서 100%못 이끌어내고 있다. 그 의미를.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를 숭배했다.
그 곰 신앙은 상당히 오래 따라갔다. 고구려 시대까지 따라갔다. 삼국 시대까지. 그 이후에 없어졌다. 예. 이것은 이 토착민들의 토속 신앙이었고 날라온 고급 문화랑 결합되는 과정에서 상호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다.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용문양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역사책에서는 고려라고 돼 있고 발음에서는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고구려가 일본에 영향을 미쳐서 고구려를 모시는 신사들이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신사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일본 사람들이 고려라고 한자로 적어놓고 고마라고 읽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백제도 같은 부여에서 뿌리를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랑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수도를 지금 보면 뭐 사비, 부여, 뭐 웅진, 뭐 곰나루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고마라고. 예. 즉 이것은 그 고구려의 전신이 부여, 그리고 그 전신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 부족이 처음엔 조그만 부족이었겠죠. 그 여화 상류에 살고 있었던. 네. 그 주변에는 몽고족의 기원이 된 부족들도 있을 거고, 소위 말갈의 기원이 된 부족도 있을 거고, 뭐 거란의 기원이 된 부족도 있을 거고, 훈족의 흉노족의 기원이 됐던 종족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멀지 않은 사이에. 그 중에 우리가 제휴를 한 거죠. 멀리서 온 고급 문명하고. 자, 그래서 그들도 그 와중에도 자기들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 그게 이제 단군 신화의 내용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고,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신을 가미라고 부르잖아요. 가미카제, 신풍. 그죠? 구마모토, 그거 뭡니까? 이름이. 구마는 곰자고요. 모토는 일본 할 때 본자예요. 이제 곰의 원산지란 뜻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도레인들이 만든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한반도에서 와서 여기도 한반도보다 더 좋은, 내가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가 사실은 내가 주류야. 그래서 구마모토, 곰의 본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해 준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중에 이제 외래 문화로서 온 것이 그 당시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잖아요. 여신상이 나왔다는 게. 홍산 문명에서. 여기에서 이 신전에 곰의 유적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합한 거예요. 토착 신앙과 저기 외래에서 들어오는 신앙이.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많은 문화에서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은 여자가 지도체계의 상층부에 있었다. 그래서 여성 우위의 사회였다. 과거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의 깊이를 볼 때 그들의 역사에 여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걸 보고 저는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고 신앙이 있죠. 삼신 할매. 이 땅을 중요하게 다 만든 사람은 제주도도 있죠. 설문할망. 찾아보면 우리나라 지명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당시 우리가 홍산 문명을 만들었을 때 들어온 유입된 문명이었다. 그 유입된 문명은 여자가 수장이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정일치 사회예요. 신관이 전체를 통치할 때예요. 하늘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그 두 개가 같이 엮여져 있었다라는 게 그대로 잘 느껴지고, 곰하고 이게 두 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에도 말 속에, 우리 풍습 속에, 지명 속에 다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6만 개인가 되는 고인돌 중에 4만 개 절반 이상의 고인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덤빈다면 많은 걸 해석해낼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네. 자, 그 한 예를 보면은
이게 예전에 여기 역사 스페셜을 본 건데 신라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뭐 큰 집안에만 가도 그 보면은 다 제사를 준비하는 건물이 옆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상주하는 인물도 있고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 제사장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름이 청관여고. 이런 게 있고 지금도 뭐 이제 유적으로 남아 이제 유적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가야에도 여자 전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흉노족 또는 훈족 거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는데 서양 대부분을 이제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로마를 압박을 했을 정도로 거기에도 놀란 것 중에 서양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자 전사들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바르족 소위 말갈 내지는 터키로 넘어가면 그런 전통이 없어져요. 그건 한참 후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무당들 대부분 보면 이러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애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거 홍산 문명의 그 제사장급이겠죠. 거기서 무덤에서 발견된 게 이 옥이 있는데, 옥이 아까도 저기 곰 모양의 옥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귀 옆에 두 개가 큰 게 있는데, CD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아마 그 당시 귀걸이를 했거나 아니면 귀걸이를 하기 너무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이렇게 머리에 둘렀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은, 이때는 신석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저게 청동기로 바뀌어요. 이 역할은 뭐냐?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즉, 내가 태양이에요. 내가 신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태양은 따로 있고, 지상의 태양은 그의 현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땅에 나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태양이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네.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러시아 쪽에 건데 그 1800년대 사진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샤만으로 추정이 돼요. 구체로 언급은 안 했는데 제가 딱 행색을 봤을 때는 샤만이에요. 위에 보십시오. 이거는 1800년대인데도 위에 청동판을 갖고 있죠. 가슴에 또 판을 갖고 있죠. 저게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이제 무당으로 많이 신분이 쳐져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복색이 아주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발견된 게 어떤 고인돌에서 전남 어딘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으면 있는데 거기에 발견된 부장품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저걸 다뉴 세문경이라고 그래요. 예. 칼도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도 무당들이 갖고 있는 방울도 있고 가슴에는 다뉴 세문경이 있어요. 아주 고급 기술로 지금도 재현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세밀한 세공이 가해진 겨울이죠. 저게 아까 홍산 문명에서는 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도 보이고 방울도 있고 종도 있죠. 이 사람이 움직이면 번쩍번쩍하면서 소리도 내고 자기가 원할 때는 방울도 딸랑딸랑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당시는 엄청나게 귀했던 청동검으로 징치도 하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전 세계 3분의 2분의 1이 넘고 아마 3분의 2 정도 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고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봤던 뭐 왕바우 이런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들도 가서 다 조사해 보면은 고인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세계 제1의 청동기 문화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그게 얼마나 많은 추장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중되면은 우리가 이 뿌리가 아까 처음에 환웅이 웅녀를 만났던 그 시점에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겠다. 지금 파악이 돼요. 어느 정도는 고구려 위에 부여 그 전에 무슨 부족이 있었을까? 그게 브리아트족이었을까? 지금 브리아트족은 뭐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부족들은 달랐겠죠. 그 다음 상황이 뭐 그런 생각들 해보게 돼요. 예. 자,
자, 이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홍산 문명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요하의 지류에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서기 6천년 전, 7천년 전부터 신석기가 시작됐고 이게 동북아시아 문명의 뿌리 같거든요. 우리 문명의 뿌리만 아니고 중국 문명의 뿌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신석기 문명이 계속 발전하다가 그게 이제 홍산 문화로 오늘 여러 가지 유적 보여드린 그 문화로 서기 한 기원전 한 3,000년, 3,500년경에 무르익었다. 그것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사회의 분화가 충분히 진행이 돼 있었다. 제사장 그룹, 지배자 그룹, 수공인, 집단 촌락지구, 그리고 촌락지구와 구분된 제사장 구역,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됐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그 사회에 생산력이 그만큼 충분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밥이 들어오는. 자, 이것이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빨랐다. 그래서 이거는 동북아 문명의 기원이다. 우리 문명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려의 발생 지역, 말씀드린 대로 몽골의 발생 지역, 수많은 중앙아시아를 휩쓸었던, 유럽까지 휩쓸었던 유목 민족들의 발생지가 다 여기고, 고조선이 강성했을 때 그 세력권 밑에 있었던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유목민족이, 우리가 북방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훈족부터 지금 나타나는데 우리 동방 기원으로 봐서는 그들이 과연 그들은 고급 문화를 유목민족이라는 스타일로 개발할 수 있느냐? 농경민족과 비교했을 때 잉여라는 부분, 그거는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고 쌓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게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생산력을 늘리기도 쉽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북방민족, 우리가 유목민족의 많은 피를 받은 건 분명해요. 예. 그렇지만 그 문화는 유목민족에서 온 게 아니다. 그거는 정착민족에서 왔다. 그 정착민족이 저 멀리 어디선가 왔다, 우리한테. 그들도 정착민족이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쌓인 것이다. 예. 그래서 만주로 와서 웅족과 만났다. 그들 또한 정착민족이 된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 기마민족의 뿌리를 가졌던 그런 민족들이 교화돼서 기본적인 문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고조선의 힘이 빠지자 그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아진 기술력, 문화력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촌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저 유럽까지. 그게 우리가 주류는 아니다. 우리 DNA는 많이 섞여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정착을 결정했던 웅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셀 때는 그런 기마민족들이 우리한테 잘 대해줬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형제의 나라라 그러고 항상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해주면 더 억울해하고 더 화를 냈죠.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제일 처음 접했던, 고조선이라고 할게요. 제일 처음 접했던 바다가 어디냐? 전 발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땅 다 우리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땅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의 근거지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발해라는 이름도 뜯어보면 밝은 해란 말이에요. 일본의 히노마루랑 똑같은 거예요. 해가 마루에 걸려있다. 히노마루죠. 그러니까 물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밝은 해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다의 어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그 이름을 발해라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가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으면 그 이름이 기분 나빠서라도 안 가져가죠. 예. 그래서 고구려가, 그리고 발해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려가 고토 회복을 외칠 때는 기본적으로 발해만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발해만 유역이니까 산둥반도까지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까지 힘이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친 거고, 거기에 외가도 존재했잖아요. 이거 해변가로.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조선의 아사달이 어디냐? 여러 가지 추정치가 나오죠. 저기 그 추정치에서
추정 지역에서 하나를 더 붙여보고자 합니다. 말을 기반으로. 예. 자, 밝은 해는 밝은 알, 예, 발해죠. 예.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아까 최치원이 말했던 풍류랑 또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환인, 환웅, 그 환자다, 환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한당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환당국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빛이 오는 곳. 아사달의 뜻이 아침 해가 딱 비치는 곳이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양지 바른 곳이에요. 양지 바른 곳. 양달.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 보면은 양자가 들어간 단어가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조양을 꼽고 싶은 거예요. 조양이 가깝고 홍산 문명의 근거지랑 심양도 있고 요양도 있어요. 양자 다 똑같은 양자예요. 조자가 들어가죠. 저걸 우리 발로 읽으면 아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뭡니까?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세요. 옆에 이렇게 된 것은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방, 방, 지역이라는 뜻이고 위에 날일자는 해예요. 그리고 밑에는 해가 햇빛을 쪼이는 곳이에요. 쪼이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즉 양지 바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양자 자체가. 저희 자체가 아사달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곳이에요. 그럼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조양을 선택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조자가 들어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사달의 어원, 조선의 어원, 요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조양이 되게 역사적인,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옛날부터 살던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명을 따서 자기들이 한자화 시켰을 거거든요. 우리가 한밭을 대전이라고 바꾼 것처럼. 자, 그렇게 유추해 볼 때 조양이 후보지의 하나로 올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네.